리걸마인드 연구소 100년 산수 시간입니다. 3살부터 103살까지 공부하는 100년 산수는 리걸마인드를 성장시키고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두뇌 체조입니다. 매일 계속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첫 줄은 국문 장문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국의 글월문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글 이렇게 되겠죠. 나라글 장문하기 글짓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글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가끔 다른 나라 자료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 나라의 글로 된 그런 책을 국문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그 구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국문은 한국글 이렇게 될 겁니다. 국어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본어 또는 중국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구분되죠. 우리에게는 한국 글, 국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말도 있습니다. 이 6글자 속에 우리의 그 당당함, 자주성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기 나라가 없고 자기 글이 없고 자기 나라의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잘난 나라이고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전통 음식은 아니죠. 이것은 뭐 세계 공통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봉투를 보면은 음식을 포장해주는 봉투입니다. 버거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런 그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담아주는 봉투다.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설명이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면은 구획을 정해놓고 흔히 이것을 그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이렇게 모양을 그려놓죠. 이 모든 것이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삐친 표시가 있으면서 말풍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을 서로 알 때 단지 그림만 보고도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이 이 속에 있구나. 그런데
여기도 종이로 쌓여 있어서 내용이 보이지 않죠. 물론 작은 글씨로 무슨 버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게 펼쳐진 사각형이면 햄버거를 쌌던 포장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직은 둥글게 있다 그러면 햄버거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반드시 원칙을, 당연한 것을 거쳐가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포장지를 잘 말아서 속에 햄버거가 있는 것처럼 해 놓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똑똑하구나. 어떻게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 쉽죠.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속에 햄버거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경우는 1만 분의 1 아니면 사고가 난 것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원칙으로 간다. 그리고 주의 사정을 살펴서 예외적인 것도 생각을 해둔다. 이렇게 해야지 원칙이 1, 예외가 1 해서 50%, 50%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햄버거라고 써놓았습니다. 햄버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튀김이 있습니다. 약간 불분명해 보일 수 있다 해서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만 중에 하나의 비율로 음료수 통만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종이 봉투, 포장용 봉투 속에는 햄버거 1개, 감자튀김 1개, 음료수 1개, 그저 개로 통일을 합시다. 이렇게 들어있다. 그런데 여기 말풍선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풍선을 하나 더 해놓고 닭다리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 들어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닭다리가 1개 있다. 닭다리라는 것이 닭의 다리가 2개인데 그 중에 1개가 있다는 뜻인가? 그냥 생 닭다리가 있다는 것인가? 생각을 더 세밀하게 그리고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먼저 원칙,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자 그랬죠. 아마 여기에는 닭다리 튀김 이런 것이 1개 들어있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국어로 작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짧지만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 그 설명을 유행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에 충실해보자.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 그림을 아직 못 본 사람도 거기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그런 글쓰기가 가장 좋은 글쓰기입니다.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가장 큰 그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포장 봉투가 될 겁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왜 이 말풍선은 별도로 두었을까? 이런 느낌일 겁니다. 여기에 햄버거 1개, 감자튀김 1개, 음료수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가가 되겠죠. 아, 닭다리도 하나 있습니다. 이 말풍선은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글짓기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구니에 위의 음식을 담고 몇 가지를 더 담았다. 음료수는 모두 무엇이다. 두 가지 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을 때 앞에 것은 대체로 지금까지 숫자였고 뒤의 것은 단위였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문장을 읽고 그 예시가 있다든지 추가 자료가 있으면 나의 눈으로 확인한다. 숫자는 한 개 한 개 직접 헤아린다. 이것을 지켜가기로 합시다. 바구니가 있습니다. 정말 바구니가 있습니다. 위의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담았을까? 음식을 담았다고 하니까 음식이 아닌 것은 담지 않았겠죠. 위에서 봅시다. 포장용 봉투는 음식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담지 않았을 겁니다. 음식은 햄버거 1개, 음료수 1개, 감자튀김 1개, 닭다리 1개.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를 담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몇 가지를 더 담았다. 아래에 힌트가 없으면 몇 가지라는 것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아래 말풍선으로 더 담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담았는가?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 블루베리 1개. 그리고 음료수 1개. 이렇게 더 담았습니다. 더 담은 것은 아래 말풍선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음료수는 모두 괄호이다. 이것을 채워봅시다. 바구니에 담은 위의 음식 가운데 음료수가 1개 있습니다. 바구니에 더 담은 음식 가운데 음료수가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수는 1개, 2개. 음료수는 모두 2개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전체의 그림에서 다른 것은 일부러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더 담은 음식 중에 블루베리만 특히 이름을 써 놓았죠. 왜 그랬을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 블루베리 부분이 없이 이런 점만 있을 때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특별히 이름을 써줍니다. 위의 것은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글을 써보는 겁니다. 아래의 것은 글을 보고 산수를 해보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물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 습성,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산수는 숫자로 그리고 공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간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